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전에 나섰는데요. 이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과 더불어 2대 국제스포츠 종합경기대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김윤석 충청권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단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유니버시아드가 어떤 대회인지,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전에 나선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어떤 대회인지 구체적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버시아드라 하면 우선 전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아드가 유니버시티하고 올림피아드가 합성어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월드 유니버시티 스포츠 해가지고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국제 스포츠의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크게 6개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대회 3개, 단일 종목 3개. 종합대회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그리고 단일 종목은 피파 월드컵, 네. 세계 육상, 세계 수영을 합해서 종합대회 3개, 단일 종목 3개에서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종합대회 3개 중에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게임은 올림픽하고 유니버시아드 뿐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리전, 아시아 지역만 하고 네네. 팬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만 하고 이 2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은 올림픽하고 유니버시아드 2가지 뿐이죠. 그럼 올림픽과 함께 세계적인 종합 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인데요. 그렇다면 이 충청권은 왜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에 나선 건가요? 그래서 여러 시민과 도민들께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네. 이 충청 지역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호남권에서도 했었고 영남권, 수도권, 최근에는 평창에 올림픽까지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충청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인프라 그리고 정신적인 하나의 공동체 형식,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시도지사님들하고 지역의 이제 지도자들이 우리 충청권에서도 한번 국제 스포츠 이벤트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효과가 많죠. 시설 인프라, 정신적인 어떤 공동체 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글로벌화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석 단장께서는 지난 1월에 대회 유치 추진단장으로 위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쭉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좀 궁금한데요. 제 와보니까 제가 이제 광주 유니버시아드도 했었고 공직생활도 오래 해봤지만 충청권이 가진 인프라가 이 스포츠 인프라는 미약하지만 나머지 장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부권의 핵심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GRDP의 약 12% 이상을 차지한 곳이 이 충청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공업지역도 울산, 부산, 심지어 부울경 이 지역하고 호남 지방에 이제 이 청정 해역 이런 데도 있지만 이 충청 지역은 이 첨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도시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네. 배웠는데 그와 반면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어떤 분화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인프라도 같이 늘어나지만 시민이나 도민 여러분이 이 대회를 계기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묶어주면 네. 기존의 산업 기반에다가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굉장히 큰 발전이 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유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절차를 밟아가고 있을 텐데요.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우선 초보 단계죠. 초보 단계고 지금 유치위원회 법인도 설립이 안 돼 있고 며칠 전에 그 유치원에 설립 법인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열었고 우선 각 도 차원에서 한 개 과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크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앞으로 나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회가 설립이 되고 하면은 상당히 그 크게 진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그 과 단위로 실무 준비 작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 유치 업무 협약부터 현재 실사까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회 공동 유치 추진단에서 제작한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꿈의 무대를 위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축제회장 2027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560만 충청인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로 충청권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짧지만 대회 성격이 잘 드러나는 홍보 영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충청권은 세계 종합 스포츠 대회가 열린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회 개최로 충청권에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 지역 주민, 특히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크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시설이 인프라가 막 크게 확장이 될 겁니다. 인프라 확장이 된다는 의미는 뭐 돈을 뭐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막 경기장을 막 짓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쓰고 있던 물론 지기도 필요한 건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시설을 국제 규격에 맞게 개보수를 해서 이걸 다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충청 지역은 전 세계에 나가면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이 평택에가 삼성전자 회사가 공장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알아도 평택에 한 데는 모릅니다. SK가 여기 청주에 있지만 SK는 알아도 청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선수 임원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 그렇게 그 유명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건데 이 세 가지가 유대의 개최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물론 이 대회 자체가 당장에 큰 돈을 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적자 보지 않고
수직 균형만 맞추고 그런 국제화하는 글로벌화 제시하는 이런 것만 가져도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되겠죠. 예. 미래에 아마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충청권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동 유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실까요? 공동 유치 전략은 이것은 뭐 어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충청 지역의 주민들의 열기입니다. 열기. 열기. 예. 이 열기가 없이는 이것을 결정해주는 국제연맹에서도 그 지역의 열기가 뜨거워야 자기들의 대회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가 없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의 그리고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맹과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연맹에서 확인을 할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그 지역의 열기입니다. 예. 충청 지역 주민들이 그 대회를 여기에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서는 대회 자체가 흥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연맹에서도 굉장히 그 서운해하는 그런 도시에다는 절대 자기의 대회 개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나 지역 주민이나 모두가 하나가 돼서 꼭 유치하겠다는 열기를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네요. 예, 예. 이 대회를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회 경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경기 시설은 전체 필요한 게 크게 이제 메인 게임 주 경기장, 네. 그 다음에 보조 경기장, 그리고 훈련장 세 군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 한 종목을 하더라도 농구 종목을 하더라도 메인 게임을 할 수 있는 경기장 하나 필요하고 또 뭐 예선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고 또 선수들이 또 몸풀기 하기 위한 훈련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한 67개가 필요합니다. 경기장이. 그런데 이걸 이제 충청 지역은 4개 지역이다 보니까 좀 나은 편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시설이 국제 규정에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 조명이 뭐 맞아야 되고 관중석이 뭐 5,000석, 3,000석이 돼야 되고 또 선수들이 쉴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예산 투입만 많이 하면 다 새로 지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네. 좀 보완해서 국제 규격에 맞게 보완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이고 국제연맹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볼 때 새로 짓는 것은 그 여차하트보다 시도민의 부담이거든요. 세금이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 최대한 낮추고 기존의 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쓰는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나갈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공동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렇다면 뭐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좀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이 유치를 하겠다는 지금 건가요? 뭐 당장이 뭐 결정할 건 아닌데요. 이제 유치가 끝나면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실 그 조정 경기장은 충주에 아주 세계적인 경기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보령의 요투장 같은 경우도 그대로 쓰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과 단위에서 저런
경기장을 어디에 무슨 종목을 할 것인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 종목을. 그래서 개막식하고 폐막식은 어디서 할 건지, 과연 적합한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 하려면은 우선 그 선수들의 이동이 편리해야 되고 또 선수촌이 또 중간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식사는 뭐 케이터링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청권은 2030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실패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으실까요? 엄밀히 따져서 충청권이 아시안 게임을 실패한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2030년 추진했던 2030년이었고 네. 또 하나의 그 큰 이벤트가 남북 공동 올림픽 서울 평양 올림픽이 32년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0년 아시안 게임, 32년 올림픽, 그것도 서울과 평양 이게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좀 인터벌을 두자 그런 차원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 주민들이 뭐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네.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네. 이번에는 좀 반드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청권에서 개최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김윤석 충청권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단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생활경제권, 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 세종에 와서 지역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네.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 도입한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서 이 네이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들고 한 블락 자체를 충청이라는 블락 자체를 한 구역으로 봐가지고 공동 발전해보는 개념이 처음이거든요. 네. 저도 뭐 경제부처에서 기획지원부에서 근무 오래 해봤지만 이거 처음이에요. 원래 그 도시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카운티가 있고 메트로폴리탄이 있고 그다음에 메가시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트로폴리탄이 많이 부릅니다. 서울도 미국에서 호칭할 때는 뭐 메트로폴리탄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도 메트로폴리탄인데 네. 여기 와보니까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정말 네이밍을 잘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서로 이제 자기 과거에 자기 도로 회귀하는 거죠.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뭐 나쁜 건 그쪽으로 하고. 그런데 이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함으로써 어차피 이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도 지역 주민들도 유니버시아드 유치라는 그 열기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완성하는데 아주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도가 했던 국제 스포츠 메가시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종합 스포츠 축제인 만큼 공동 유치를 통해서 충청권 대학생들을 위한 기대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대학생들한테 큰 축복이죠. 이건 전 세계 대학생들이 170개국에서 만 한 5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오게 되고 또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네. 교류하는 것도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교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각 대학들이 뭐 해외 대학하고 뭐 자매 결연도 뭐 있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관하는 조그만 그 챔피언십 대회라고 하는데 조그만 스포츠 게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가해서 교류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아주 좋은 기회. 제가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를 15년도 했는데 그 교류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때 그 학생들하고 강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하고 교류를 맺어가지고 그때 어떤 학생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국 생활 문화도 익히게 되고 네네. 이런 걸 익혀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다시 우리 자기 친해졌던 학생들을 자기 나라 초대도 하고 그 교류가 커지고 그게 지금은 요즘에 어떻게까지 번졌냐면 네. 학부모까지 번졌어요. 아, 그래요? 학부모까지.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하는 대학생 선수들은 다 자비로웁니다. 자비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몇 개 나라는 국가에 대주지만은 네. 거의 다가 자비로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의 리더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하니까 우리에 있는 강주 전남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나라 옛날에 자기 왔을 때 신세 증거 그 감로당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구경도 하고 시켜주고 이러한 인적 교류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으로 이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좀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우선 맨 먼저 이제 우리 충청 지역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이제 뭐 4개 시도지사께서 합의문을 다 작성을 했고 4개 시도의회가 공동 유치 선언문을 다 합의를 다 했습니다. 끝냈고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일정은 정부 승인 일정이죠. 국제 행사 승인 일정인데 맨 먼저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4월 6일 날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충청 지역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했고 4월 8일 날 실사를 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이 돼도 그 다음 절차가 또 남아 있다고 하죠. 그 절차가 무엇이고 또 유대회 개최집 최종 발표에 대한 전망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이제 국내 절차가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아주 피튀기 있는 싸움이 되죠. 이미 경쟁 상대국에 하고 우리 이제 충청 지역하고 국제연맹 FIS라고 FIS라는 네.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그 국제연맹에서 나와서 현지 체크를 하고 현지 체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서를 써서 다시 이제 국제연맹이 스위스 로자네가 있는데 스위스 로자네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한 걸 가지고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한 10여 차례 할 겁니다. 연맹에서 10여 차례 하고 그한 결과를 토대로 경쟁도시와 우리 충청 지역과 비교를 검토를 해서 최종 국제연맹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기는 지금 통보를 받기를 금년 6월부터 그 대화를 시작을 하자.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현지에 왔다 가고 해서 현지 상황을 좀 보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최종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김윤석 단장께서는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 대회를 좀 경험하셨던 만큼 이번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단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광주 대회는 그 광주광역시 부시장 재직 시절에 유치도 제가 했거든요. 유치도 하고 이제 유치가 성공하니까 네. 개최까지 했는데 유치 단계와 개최 단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르고 유치 단계는 제가 충청 지역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역 주민의 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100만 명이 실제로 서명을 해서 국제연맹에다 제출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치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열기가 첫 번째입니다. 지역 주민의 열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충청권 4개 시도가 뜻을 같이 해서 꾸린 유치 추진단인데요. 함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진단의 역할과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그 추진단은 곧 유치위원회가 생기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유치위원회 중심으로 유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교통, 숙박, 케이터링, 식사, 철도, 통신, 의료, 보안 약 한 20여 개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제연맹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준비를 얼마나 완벽하게 설명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예. 그래서 일본이 동계올림픽이 작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금년 연기를 했거든요. 네. 연기도 무관중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전부 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끝으로 못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선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충청 지역에 꼭 유치가 돼서 이 지역 발전뿐만이 아니고 국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제가 모셨던 어른분들이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들이 충청 지역의 말을 안 하고 국가 발전에 큰 계기가 되겠다. 충청 지역에 그런 게 좀 미흡했는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유치를 해서 국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라. 이렇게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치가 돼서 충청지뿐만 아니고 국가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김윤석 충청권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추진단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수도권 시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동유치 추진단의 멋진 활약을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